윤미는 소파 위 성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메시지 앱을 열자 수진과의 대화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땅 얘기 언제 꺼낼 거예요?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야 해요. 전 부치기로 분위기 풀고 저녁 때 자연스럽게 얘기할게. 윤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역시 이건 다 쇼였구나. 오늘 아침의 따뜻함이 개선된 연극으로 느껴졌다. 저녁 술자리에서 성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남기신 땅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만수의 대답이 식탁을 얼어붙게 했다. 이미 증여했어. 내 어머니 간병인 김옥자 씨한테.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드라마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명절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윤미는 벌써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며 땀을 흘리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윤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기름이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요? 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만수와 남편 성호가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어색한 손놀림으로 부침개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남자들이 한다고 했잖아. 만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권위적이던 시아버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윤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명절마다 혼자 부엌을 지켰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친척들이 다녀간 뒤에는 설거지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과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척들과 담소를 나눴었죠. 명절이 끝나고 나면 윤미의 허리는 항상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윤미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라도 내 고생을 알아주는 건가. 윤미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성호는 명절 준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부엌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윤미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다가가며 두 사람의 모습을 더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만수는 팔을 썰고 있었고 성호는 반죽을 적고 있었어요. 둘 다 서툴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은 역력했습니다. 윤미, 그냥 편히 앉아 있어. 오늘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성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너무 밝고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윤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요. 그럼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말고요. 윤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소파에 앉아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엌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게 됐어요. 부엌에서는 계속해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만수와 성호가 주고받는 대화 소리. 윤미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 부침개 반죽이 너무 되직한 것 같은데 물을 좀 더 넣을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봐. 나도 이런 거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윤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음식 만드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이제 와서 전을 부친다니. 고맙기도 했지만 왜인지 모를 찜찜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거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윤미는 부엌 선반에서 접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남자들이 요리한다 해도 상 차리는 일까지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접시를 닦고 수저를 정리하고 냅킨을 개는 동안에도 윤미의 시선은 자꾸만 부엌으로 향했어요. 지지직. 갑자기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윤미가 화들짝 놀라 부엌을 보니 기름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어요. 성호가 너무 많은 반죽을 한꺼번에 프라이팬에 부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조심해. 만수가 소리쳤어요. 성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걱으로 반죽을 펼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윤미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남자들이 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했습니다. 몇 분 후 소란이 잠잠해졌어요. 윤미가 다시 부엌을 들여다보니 첫 번째 전이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양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한쪽은 타서 검게 변해 있었지만 그래도 완성은 했네요. 윤미, 첫 작품이야. 성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네요. 첫 번째 치고는 괜찮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걸 누가 먹으려나. 윤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만수와 성호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은 첫 번째보다 나았어요. 물론 여전히 윤미가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수준은 됐습니다. 10시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윤미는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성호의 여동생 수진이었습니다. 수진 뒤로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들어왔어요. 윤미는 반갑게 인사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추웠죠? 들어와서 좀 쉬어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전 부치는 냄새인가? 수진이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습니다. 아, 오늘은 아버지랑 성호가 전을 부치고 있어요. 윤미가 대답했어요.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오빠가요? 세상에, 해가 서쪽에서 뜬 것도 아니고.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윤미도 뒤따라갔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 만수와 성우가 여전히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수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오빠, 이게 정말 오빠 맞아요? 갑자기 무슨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이상해? 이제라도 해야지. 성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좋긴 한데요. 그냥 신기해서요. 오빠가 부엌일을 하다니. 수진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윤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전 부치는 일에 집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성호의 사촌들, 그들의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거실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들 남자들이 전을 부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만수 형님, 오늘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사촌 동생이 웃으며 물었어요. 만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아야지. 그동안 윤미한테 너무 미안했어. 그 말에 모두들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의 눈빛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도 그걸 느꼈어요.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상차림이 거의 완성되었어요. 만수와 성호가 부친 전들이 접시에 담겨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모양은 제각각이었고 몇 개는 타서 검게 변해 있었지만 그래도 정성만큼은 느껴졌어요. 윤미는 그 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여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만수가 상석에 앉았고 그 옆으로 성우와 윤미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식탁 위에는 만수와 성우가 부친 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양은 들쭉날쭉했지만 그래도 정성만큼은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자, 다들 식사 시작합시다. 만수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수저를 들기 시작했어요. 윤미는 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조금 싱거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사람의 서툰 손길이 느껴져서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와, 형님이 부친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수진의 남편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성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해본 건데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거의 다 했지. 만수가 성호를 칭찬했습니다. 윤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말도 별로 없었거든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윤미는 계속해서 성호를 관찰했어요. 성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시아버지에게 유난히 잘 보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술을 따르고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잘 다니시고 계시죠? 성호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너희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그 대화를 듣던 윤미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평소 성호는 시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병원 가는 것도 항상 윤미가 모시고 갔고 약을 챙기는 것도 윤미의 몫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낯설고 부자연스러웠어요. 형님,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시골 땅들도 개발 바람 타면 금방 오른다더니. 사촌 동생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윤미는 그 순간 성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걸 봤어요. 만수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 그런가 봐. 나도 잘 모르겠어. 만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 짧은 침묵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미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부엌으로 가는 길에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성호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마음속 의심이 윤미를 멈춰 세웠습니다. 윤미는 주위를 살폈어요. 모두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습니다. 성호는 시아버지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수지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윤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계속된 이상한 분위기가 윤미를 의심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어요. 성호는 항상 집에서는 잠금을 풀어놓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메시지 앱을 열자 가장 최근 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성우와 수진이 나눈 대화였어요.
윤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화면을 스크롤하며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수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땅 얘기 언제 꺼낼 거예요? 이번 명절에 확실히 정리해야 해요. 윤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음은 성우의 답장이었어요. 이번에 꺼내자. 전 부치기로 분위기 풀고 저녁 때 술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게. 그 아래로 수진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목도 확실히 챙겨야 해요. 형수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윤미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이건 다 쇼였구나. 가슴속에서 뜨겁고 쓰라린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오늘 아침 만수와 성우가 전을 붙이던 모습, 그 따뜻해 보이던 광경이 한순간에 계산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윤미는 휴대폰을 다시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윤미는 꾹 참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명절날이었고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돌아온 윤미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땅 얘기라니 시어머니 땅 말하는 거겠지.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시골에 작은 땅을 몇 평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이 최근 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평당 가격이 몇 배나 뛰었다고 했어요. 윤미는 그 땅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이니 시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성우와 수지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노리고 있었고 오늘 이 명절을 기회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내내 윤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 허탈했어요. 물론 재산 문제는 중요하죠.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시아버지를 속이듯이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친척들이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미는 그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모두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무언가를 바라면서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윤미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작은 거울을 봤어요. 부엌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눈가의 주름, 힘없이 내려간 입꼬리, 창백한 안색. 윤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윤미는 마음을 다잡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시아버지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진도 옆에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둘의 모습이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윤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윤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에서 쓴맛이 퍼졌습니다. 오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안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윤미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고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명절 풍경이었지만 윤미의 마음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성우와 수지는 계속해서 시아버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따르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윤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쓰렸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었지만 윤미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아까 본 메시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언니, 차 한 잔 더 주실래요? 사촌 형수가 윤미를 불렀습니다. 윤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수 형님, 요즘 시골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면서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윤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글쎄, 그런가 봐.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만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이후로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묘한 침묵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만수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미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만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윤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목이 말라서. 만수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무리 명절이라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이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는 전까지 부치느라 고생하셨죠. 윤미는 만수에게 물 한 잔을 더 따라 드렸어요. 아버지, 힘드시면 방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다 챙길 테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내가 윤미 좀 쉬게 해줘야지. 만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져서 윤미는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평소 과묵하고 무뚝뚝하신 시아버지였지만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까 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성우와 수진의 계획, 그들이 노리는 땅 이야기. 윤미는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땅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이상한 사람 되기 싫었거든요. 아버지,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방석이랑 이불 깔아드릴게요. 고맙다, 윤미야. 내가 있어서 이 집이 편하네. 만수의 말에 윤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시집살이 하면서 들어본 칭찬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오후 5시가 되자 성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미, 저녁 준비 시작할까요? 아버지랑 친척들이 저녁에 한잔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뜬 듯한, 긴장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윤미는 그 의도를 알고 있었죠. 메시지에 나왔던 대로 술 한잔하면서 땅 이야기를 꺼내려는 거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금방 준비할게요. 윤미는 짧게 대답했어요. 성호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미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윤미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화가 치밀었어요. 시아버지를 이렇게 이용하듯이 대하는 성우와 수진의 태도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팔을 썰고 고기를 굽고 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윤미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땅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미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고요. 하지만 땅값이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진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은 돈 앞에서 변하기 마련이죠. 윤미는 그걸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이 다시 차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점심보다 더 풍성한 상이었어요. 윤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생선구이, 나물, 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 친척들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고 만수가 상석에 앉았어요. 자, 오늘 다들 고생 많았어요. 한 잔씩 합시다. 성우가 술병을 들며 말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술잔을 내밀었어요. 윤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농담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윤미는 성호를 관찰했습니다. 성호는 계속해서 시아버지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 훨씬 정성스럽게. 수진도 옆에서 안주를 권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곧 말을 꺼내겠구나. 윤미는 직감했어요. 성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술잔을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어요. 그 시선 속에는 미안함과 이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시아버지에게 술을 따르며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만수는 술잔을 들며 성호를 바라봤어요. 뭔데? 어머니가 남기신 땅 말이에요. 요즘 개발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떠들던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만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윤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이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땅 말이야. 만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쥔 수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미 증여했어. 만수의 말에 식탁이 술렁였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굳었고 수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다른 친척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예, 누구한테요? 성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술잔을 들고 있던 손도 멈춰 있었습니다. 만수는 다시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답했어요. 옥자 씨한테. 식탁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옥자 씨요? 그게 누구세요? 성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윤미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옥자? 누구지? 내 어머니 간병인. 김옥자. 만수의 대답에 식탁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성호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미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간병인? 시어머니를 돌보던 그분한테 땅을 증여했다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평소 차분하던 성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내 어머니가 남긴 땅, 옥자 씨한테 증여했어.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술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안주를 집어먹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행동했어요. 우리 가족 땅을 왜 남한테 줬어요? 성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식탁 위의 술잔이 흔들렸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봤어요. 성호야, 진정해. 윤미가 성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윤미의 손을 뿌리쳤어요. 진정하라고. 지금 이게 진정할 일이? 우리 땅을 남한테 줬다는데. 성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수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건 좀 그렇죠. 가족 땅인데 말이에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술잔을 내려놓고 친척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너희들, 내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 만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게 벌써 10년 전이야. 그때부터 옥자 씨가 우리 집에 왔지. 만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오신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셨죠. 10년이야, 10년. 옥자 씨는 10년 동안 내 어머니를 돌봤어. 하루도 빠짐없이. 만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미도 그 시간을 기억했어요.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에는 윤미도 많이 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옥자 씨가 거의 전담으로 돌봤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옥자 씨가 내 어머니 옆에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옥자 씨가 옆을 지켰어. 밥 먹여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하고.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성호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명절도 없었어. 설날에도 추석에도 옥자 씨는 우리 집에 와서 내 어머니를 돌봤지. 자기 가족도 못 만나고 말이야. 윤미는 그제야 생각났어요. 명절 때마다 옥자 씨가 와서 시어머니를 돌보던 모습이. 가족들은 모두 명절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옥자 씨는 시어머니 방에서 간호를 했었습니다. 옥자 씨 자식들이 얼마나 원망했겠어. 명절에도 엄마가 집에 안 오니까. 하지만 옥자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만수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실이 숙연해졌어요.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했어. 옥자 씨한테 고맙다고. 내 곁에서 나보다 내 몸을 먼저 챙긴 사람은 옥자 씨뿐이었다고. 만수의 말에 윤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호의 주먹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지. 여보, 옥자 씨한테 은혜를 갚아야 해. 10년 동안 내 몸처럼 돌봐준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꼭 보답해줘라고. 만수는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땅을 증여한 거야. 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나는 그 약속을 지킨 거야. 만수의 말에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성호는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윤미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었어요. 돈 때문도 아니었고 가족을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인의 뜻을 따른 것이었고 은혜를 갚은 것이었어요. 역시 남의 집에 붙어서 이익 챙긴 거였군. 수진의 사촌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거실에서는 모두에게 들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만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촌 며느리는 움찔했어요. 아니,
그냥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10년 동안 간병비를 받았을 텐데 땅까지 받는 건 좀. 간병비? 간병비로 10년을 계산할 수 있어?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윤미는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명절도 없이, 주말도 없이, 밤낮 없이 한 사람을 돌보는 게 돈으로 계산되는 일이야? 옥자 씨가 안 계셨으면 내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야 했어. 아니, 나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만수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만수의 말에 아무도 감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 당황, 그리고 조금씩 밀려오는 부끄러움. 윤미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성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고 다시 말하려다가 참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윤미는 성호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성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옥자 씨가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본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무슨 말을 이어야 할까요? 성호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 만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가끔 병문안 갔었잖아요. 윤미도 자주 가서 도왔고요. 성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왔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것도 1시간씩? 사실이었으니까요. 성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가더라도 잠깐 들렀다가 가는 정도였어요. 비교가 되니? 만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옥자 씨는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내 어머니 곁에 있었어. 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윤미 역시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집안일도 바빴고 아이들도 돌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시간을 냈을 테니까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가족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이렇게 갑자기 미리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만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너희들이 찬성했을 것 같아. 아니면 반대했을 것 같아. 만수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당연히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내 어머니 유언이고 내 결심이었으니까 누구한테 허락받을 일이 아니었어. 만수는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내려놨어요. 성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윤미는 성호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성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였어요. 엄마가 그런 뜻이라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거군요. 성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성호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린 욕심 때문에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네요. 윤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까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땅을 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시아버지를 이용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웠어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달 저도 자주 가지 못했어요.
바빴다는 핑계로.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집으로 오신 그 한 달. 윤미는 낮에 몇 번 들렀을 뿐이었어요. 밤에는 옥자 씨와 시아버지가 교대로 지켰고 윤미는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옥자 씨는 그때 밤낮 없이 엄마 곁을 지켰죠. 제가 못한 일을 다 해주셨어요. 윤미는 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옥자 씨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마치 친어머니를 대하듯, 아니 그보다 더 세심하게 챙기던 모습을. 시어머니가 힘들어하시면 옥자 씨도 같이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안해 보이시면 옥자 씨도 함께 웃었어요. 수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지. 엄마 아플 때 자주 못 찾아뵀어요. 애들 핑계대고, 일 핑계대고.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옥자 씨가 그렇게까지 해주신 줄 몰랐어요. 저는 간병비만 받는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수진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자 씨는 간병인이 아니었어. 내 어머니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지. 만수의 말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옥자 씨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거야. 내 어머니 돌보면서 내 건강도 지킬 수 있었던 건 옥자 씨 덕분이었어. 밤에 교대로 지켜주니까 내가 잠도 잘 수 있었고, 낮에 옥자 씨가 있으니까 나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갈 수 있었지. 만수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10년 동안 옥자 씨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 거야.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어. 만수의 말에 윤미는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옥자 씨는 단순히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됐어요.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너희들이 탐을 내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 땅은 이미 내 어머니가 정해놓으신 거야. 옥자 씨한테 주라고.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킨 거고, 옥자 씨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수긍의 고개 끄덕임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성호가 일어나서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엄마 뜻도 모르고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돈만 생각했어요.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윤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수는 성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 내가 반성하는 걸 보니 다행이구나. 만수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부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자 씨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윤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은 다른 집에서 일하고 계셔. 가끔 전화로 안부는 주고받지. 그분한테 우리가 너무 미안하네요. 윤미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10년 동안 헌신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땅을 받았다고 수군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제가 옥자 씨한테 연락해서 인사드릴게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친척들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만수가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고 그저 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속에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 씨한테 말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만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호와 윤미, 수진이 모두 만수를 바라봤어요. 땅 증여 서류를 보여줬더니 옥자 씨가 손을 내저었어.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라고 하더라고. 만수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윤미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내가 말했지. 이건 일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이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예요 라고. 그랬더니 옥자 씨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를 다시 한번 닦았어요. 옥자 씨가 말했어. 할머니를 돌보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편안해 하실 때마다 저도 기뻤어요. 돈을 떠나서 그냥 한 사람을 돌보는 게 좋았습니다라고. 윤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0년을 돌본 거였구나. 단순히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간곡하게 부탁했어. 부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꼭 받아주세요라고. 그제야 옥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만수의 이야기를 듣던 성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자신은 욕심으로 가득했는데 옥자 씨는 오히려 받기를 거절했다니. 옥자 씨가 그러더라고. 이 땅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냥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만수의 말에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분이셨어요? 좋은 분? 그 정도가 아니지. 옥자 씨는 성자 같은 사람이야.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밤에 깨서 힘들어 하실 때 옥자 씨는 새벽까지 옆에서 손을 잡아드렸어. 잠도 안 자고 말이야. 내가 좀 쉬세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편안해 하시니까요 라고 하더라고. 만수는 옥자 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내 어머니가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셨어. 한밤중이었는데 옥자 씨가 직접 만들어 드렸지. 재료도 없는데 밤늦게 가게 찾아다니면서 사다가 만들어 드렸어. 윤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을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자신은 얼마나 정성을 다했을까? 형식적으로 병문안 가고 과일 사다 드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옥자 씨 가족들도 힘들었을 텐데. 윤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옥자 씨 남편도 불만이 많았대. 명절에도 집에 안 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하지만 옥자 씨는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라고 했대. 만수의 말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옥자 씨의 헌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 딸이 대학 졸업식 날도 못 갔대. 그날 내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서. 나중에 옥자 씨 딸한테 들었어. 엄마가 졸업식에 못 와서 속상했지만 할머니 때문이라니까 이해했대.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너무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까 남의 집에 붙어서 이익 챙긴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자 씨는 절대 이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야. 진심으로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그게 10년 동안 이어졌고. 만수는 다시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옥자 씨가 제일 많이 울었어. 친자식들보다 더 슬퍼하더라고. 만수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성호는 장례 절차를 치르느라 바빴습니다. 슬픔을 제대로 느낄 여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옥자 씨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옥자 씨가 영정 앞에서 할머니,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미안해요라고 계속 중얼거렸어. 마치 친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윤미는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사람.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가족이 된 사람. 옥자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땅 한 평으로도 모자라. 옥자 씨가 해준 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니까. 만수의 말에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옥자 씨는 우리 가족이셨네요. 성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윤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자 씨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장례식 때 잠깐 인사했던 게 전부였어요. 윤미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옥자 씨는 감사 인사 같은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내 어머니가 편안히 가신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어.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뜻하고 숙연한 침묵이었어요. 옥자 씨를 한번 뵙고 싶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연락해 볼게. 옥자 씨가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자. 성우와 수진, 윤미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진심 어린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긴장감과 분노는 사라지고 따뜻함과 반성이 자리를 잡았어요.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촌 동생이 만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우리도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씩 집을 나섰습니다. 윤미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오니 만수와 성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자의 모습이 평온해 보였어요.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거실에는 만수와 성우, 그리고 윤미만 남았어요. 수진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촛불만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어요. 윤미는 천천히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도 일어나서 윤미를 도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성호는 묵묵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윤미, 미안해. 성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윤미는 손을 멈추고 성호를 바라봤어요. 오늘 내가 너무 추하게 굴었지. 성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윤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성호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것도 그 메시지를 보고 분노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사실 오늘 아침에 아버지랑 전 부친 건 다 계획이었어. 성호가 고백했습니다. 윤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듣는 것도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랑 얘기했어. 땅 이야기를 꺼내려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전을 붙이기로 한 거야.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당신 고생을 덜어주려던 게 아니었어. 그저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윤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부끄러워.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미는 성호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저도 당신 휴대폰 봤어요. 윤미의 말에 성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진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봤어요. 전 부치기로 분위기 풀고라는 거. 윤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화났어요. 너무 화났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 듣고 나서 저도 부끄러워졌어요. 우리 둘 다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싶어서. 성호는 윤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윤미야.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당신만 탓할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았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부엌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미안함과 이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 성호야. 나 좀 도와줄래? 두 사람은 거실로 갔어요. 만수는 벽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성호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 어머니 유품이야. 옥자 씨한테 드리려고 모아둔 거지. 만수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손때 묻은 목걸이. 어머니가 옥자 씨한테 주고 싶어 했던 것들이야. 만수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색이 바랬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쓴 일기야. 읽어볼래? 만수가 성호에게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윤미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성호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힌 시어머니의 글이 보였어요. 오늘도 옥자 씨가 와주셨다. 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물로 얼굴을 닦아줬다. 옥자 씨 손길은 참 부드럽다. 내 딸보다 더 세심하게 나를 돌봐준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옥자 씨가 내 머리를 빗겨줬다. 오래 걸렸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옥자 씨는 할머니, 머리 참 고우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다. 누군가 나를 예뻐해준다는 게. 윤미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병으로 누워있으면서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저 옥자 씨의 작은 말 한마디에 위로받으셨을까. 성호는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밤 갑자기 몸이 안 좋았다. 옥자 씨가 밤새 내 곁에 있어줬다.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줬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로 똑똑 떨어지는 눈물. 윤미도 함께 울었어요. 옥자 씨한테 고맙다. 내가 죽으면 여보한테 부탁해야지. 옥자 씨한테 꼭 보답하라고. 옥자 씨는 내 가족이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내 딸이다. 성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성호가 흐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마지막까지 옆에 있지 못한 것, 그 모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윤미도 성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만수도 눈가를 닦았어요.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더 좋은 엄마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옥자 씨 덕분에 행복하게 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성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효도 못해서 죄송해요. 성호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미는 성호 옆에 앉아 함께 울었어요. 만수도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릴 뿐이었습니다. 성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 내일 옥자 씨 만나러 가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 연락해 볼게. 윤미도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엄마 대신 인사드리고 싶어요. 만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슬픔과 따뜻함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보면 좋아하실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변한 걸. 성호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우리 가족이 옥자 씨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옥자 씨는 은인이고 가족이다. 부디 우리 가족이 옥자 씨한테 잘해주길. 시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윤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성호도 일어났어요. 평소 같았으면 늦잠을 자는 명절 다음 날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윤미, 나도 도와줄게. 성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제는 계획된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함께하고 싶어. 성호는 윤미 옆에 서서 채소를 썰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만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자 씨한테 연락하는 거였어요. 성호와 윤미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옥자 씨? 나 만수입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성호랑 윤미가 꼭 뵙고 싶어 한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옥자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뭔가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점심때쯤 오실 수 있으세요? 만수는 잠시 기다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만수가 말했습니다. 옥자 씨가 점심때 온대. 성호와 윤미는 동시에 긴장했어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두 사람은 아침 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윤미는 정성껏 점심을 준비했어요. 옥자 씨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요. 성호는 거실을 정리하고 만수는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내놨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어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호가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앞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소박한 인상이었어요. 바로 옥자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옥자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성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옥자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는데 윤미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옥자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옥자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만수가 차를 내왔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옥자 씨, 어제 아버지한테 다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엄마를 돌봐주신 이야기. 옥자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옥자 씨는 엄마한테 가족이셨어요. 저희보다 더 가족 같으셨어요.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옥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자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 인사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성호는 깊게 절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일을 다 해주셔 감사합니다. 엄마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옥자 씨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는 제게도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윤미도 옥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님 대신 인사드립니다. 엄마가 못 드린 감사 인사,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윤미도 깊게 절했어요. 옥자 씨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옥자 씨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옥자 씨 덕분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어요. 만수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옥자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많이 반성했어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땅 이야기 들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아버지 말씀 듣고 엄마 일기장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옥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땅 같은 건 정말 바라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주신다고 하셨을 때도 거절했었죠. 압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윤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겁니다.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를 돌봐주셔서. 옥자 씨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봉투 안에는 땅 증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땅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할머니를 돌본 건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이었지,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다시 가족분들이 가지세요. 옥자 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건 내 아내의 유언이에요. 옥자 씨가 받아야 해요. 하지만 옥자 씨, 성호가 옥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옥자 씨한테 드리고 싶어 했던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그게 엄마 뜻을 따르는 거예요. 윤미도 거들었어요. 엄마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옥자 씨는 내 딸이다라고. 딸이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옥자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성호와 윤미, 만수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화해, 그리고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옥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땅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쓰지 않겠어요. 할머니를 기리는 일에 쓰겠습니다. 어떻게요? 성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거요. 할머니가 생전에 배움이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옥자 씨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성호와 윤미도 동의했어요. 저희도 돕겠습니다. 함께 만들어요. 윤미가 말했습니다. 옥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윤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진심 어린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자, 다 같이 먹어요. 만수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옥자 씨도 성호도 윤미도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대화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성호가 옥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옥자 씨,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명절 때도 오시고 평소에도 들러주세요. 그럴까요? 네, 우리 가족이잖아요. 성호의 말에 옥자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제의 갈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진짜 가족의 모습만이 남았어요. 만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뜻대로 됐어. 은혜를 잊지 않는 집안이 되었네. 당신이 원하던 대로. 햇살 속에서 먼지가 반짝이며 날아다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시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는 어떤 가족이 있나요? 오늘 그들에게 감사를 전해보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